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러시아가 망한다는데 올인하는 피터 자이안이라는 제목으로 피터 자이안의 새 책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의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각 나라의 운명, 그리고 책 공부의 평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기대가 많아요. 제가 이제 한 2년째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피터 자이언의 전작 각제도성의 세계와 지정학은 제가 이제 작년 총가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1천회를 훨씬 넘어가고 구독자 수의 10배가 돼요. 이 동영상만 어마어마하게 히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동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도 정말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The End of the World is Just the Beginning. 그러니까 붕괴하는 인구와 인구학, 세계와 인구학. 인구학이라는 제목은 우리나라에서 붙인 거죠. 그전엔 지정학, 그쵸? 예, 그러고 이번에는 사실 인구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스키더 데이비스가 50년대 부른 노래인데, 세계의 종말이라는 노래인데, 그건 세계의 종말은, 그 노래는 이제 진짜 세계의 종말이 아니고, 그쵸? 연인이 헤어지면 그것이 세계의 종말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노래를 빗대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탈세계와 무질서, 이제 인구 감소의 쓰나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진지한 문제를 던지고 있고요. 바로 이 사람이 피터 자이안입니다. 73년생인데 많이 늙어 보이죠? 우리나라 우파가 가장 좋아하는 지정학자예요. 대부분의 지정학자들이 중국을 싫어하고, 그렇죠.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피터 자이안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월간조선이라든지, 그렇죠. 예. 특히 이분의 책이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이라는 이 책이 이번에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측한 유일한 전문가입니다. 다른 대부분은 설마 푸틴이 그렇게 전쟁을 하겠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확히 예측했고 그 몇 년 전에 그쵸?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했던 유일한 인물이죠. 이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결국이 아니라 미국이 없으니까 미국이 세계 정찰을 하지 않으니까 세계는 그죠? 예, 서로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 전쟁이 유럽에서 시작될 거라고 그 예언을 했는데 정말 일어났어요. 그럼 두 번째 전쟁은 진짜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세 번째 전쟁은 그쵸?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는 진짜 정말 The end of the worl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도생의 세계화 지정학은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워낙 우리가 민감한 이슈. 한국은 무조건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일본이 싫더라도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중국과의 관계, 그렇죠? 부터 우리가 종속되지 않는 그 길이라는 주장을 해서 물론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 사람들은 극힘 지지자였지만 우리 민족주의자가 많은 더민 지지자들은 아주 격렬하게 반론을 했던. 그리고 저는 피터 자이언이 이 책에서 한 말 중에 그 말은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 위안부 문제 그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그죠? 예, 그렇게 희생시키냐는 지적을 했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는 피터 자이언도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전에 책 두 권도 읽었는데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이거는 중국이 절대 이제 미국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 책이고요. 쉐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는 이제 쉐일혁명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그죠? 예, 피를 흘리면서 외국과의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좌우하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 패권은 유지가 되는데 미국이 세계 경찰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는 혼란에 빠진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피터 자이언의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논술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주장을 하면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에 이르는 결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간 과정이 복잡하죠. 과정 이전에 책 속에 들어가지 않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찾는 것을 저는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제는 이거예요. 미국 없는 세계는 만인이 만인에 대한 늑대다. 이 토마스 홉스의 표현을 빌려면 그렇게 된 거죠. 예.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예, 호랑이가 있으면은 다른 동물들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사라지면 무주공산이 되면요, 여우, 뭐 오소리, 쪽제비 뭐 이런 애들이 그죠? 예, 이제 지가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약한 동물들 죽이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그런 끔찍한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계속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현 정권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이 사람은 철저한 공화당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계화는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세계화는 이제 더 디언어 오브 더 월드에서는 세계의 종말도 되지만 세계화의 종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세계화는 이미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겁니다. 예. 팬데믹을 계기로 완전히 끝났고요. 전 세계는 이제 블록화 혹은 자국 보호무역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 큰 꿀물을 빨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거죠.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망할 것이냐. 중국은 대만을 치기 전에 먼저 망할 것이다. 예, 대만을 칠 수도 있어요. 치만 이 자이안의 말대로. 그 외에는 전 세 가지 이유인데요. 일단 대만의 TSMC를 너무나 먹고 싶고요. 예. 그거 없이 반도체 없이 무슨 인공지능의 어떤 빅데이터의 왕이 되겠습니까? 뭐 초밥을 만들어서 초밥의 왕이 되겠다는 초밥의 달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생선을 구했는데 쌀을 구하지 못한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TSMC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TSMC가 그저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반도체의 공급 라인은 50%가 넘는데 그걸 중국이 가져가도록 미국이 납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10배, 100배의 피해 대가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호시탐탐 대만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만은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한국과도 손을 잡아서 중국과 맞서려고 하는데 먼저 망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요. 이제 그거예요. 중국은 그야말로 부채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생산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 세계 공장도 아니고요. 실제로는 소비가 15억 인구가 있어서 소비를 잘할 것 같지만 소비의 대국도 아닙니다. 융자의 대국이란 거예요. 다 빚잔치로 해서 그만한 그저 산업 성장을 이루고 그만한 지금 부동산 붕괴가 되면요. 중국은 그냥 그야말로 뭐 수조 원이 아니라 수경 원의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중국의 어떤 좀비 기업들이나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지고 있는 부채는요. 이제 조 단위가 아니에요. 경 단위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언젠간 부채는 터집니다. 예, 그거는 진짜 우리에게도 그 좋은 저건 아니겠지만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뭐 이런 근거도 있죠. 중국에 그렇게 히토리가 많은데 중국이 설마 망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래요. 중국의 히토리는 대단한 경쟁력이 아니랍니다. 그냥 싸게 생산해서 그쵸? 예, 싼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역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히토리가 그렇게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뭐 남아프리카라든지 미국에도 얼마든지 해서 그런 제조 공정에서 그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히토리 때문에 중국이 버틸 것이다, 견딜 것이다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 시진핑이 지금 자기의 그야말로 예스맨으로 다 채운 것들이 결국 시진핑과 어떤 국민과의 거리를 만들어서 저는 심상치 않게 봤어요. 예, 이제 시진핑 이후에 더 이상 중국 못 하잖아요. 이제 봉쇄 정책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그건 다 못해서 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이 옥죄우고 그렇죠. 계속 중국은 미국을 적으로 삼아가지고 국민을 똘똘 뭉치려고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보는 가장 부정적인 나라는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는 정말이에요. 기라 2004 이미 망했다고 보기는 수도 있겠고요. 그냥 푸틴이 그쵸 그 에너지랑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미래도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내가 볼 때 이미 100년 전, 100년은 아니라 80년 전인가 히틀러가 반쯤 죽여놔가지고 인구도 줄여놓고 대폭 그쵸? 예. 그 당시 정말 1억 9,400만의 인구가 그 다음 인구조사 때는 9,300만으로 줄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700만에서 3,500만이 죽은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로부터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때 인구보다도 지금 러시아 인구는 적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왜냐 그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살기 싫으니까 60대부터 술을 먹고 보드카 중독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일제. 그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40년 전에 길어야 망할 것이다. 그래 러시아라는 나라가 결국 에카테리나 뭐 2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러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그쵸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감히 영국의 계기기도 하고 지보다 훨씬 못하다는 일본한테 개박살나기도 했는데 근데 결국 러시아가 망하면은요 그럼 뭐 중국이 그걸 먹겠습니까? 유럽이 먹겠 저는 하여튼 러시아는 붕괴할 게 확실하다는 쪽으로 이 사람은 좀 올인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러시아의 미래는 길다고 일단은 석유가 이 천연가스나 이런 분야에서 강력한 경제가 미국이 있고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이요. 그리고 석유를 지금 점점 줄여가는 친환경 산업 ESG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는 제가 볼 때 아프리카보다도 어떤 저기 말하면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가 볼 땐 인류에게 가장 그죠?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추운데 왜 살겠습니까? 예. 그래서 러시아는 그죠? 예, 이런 이유로 망한 것이란 얘기고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의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인가? 근데 책에는 대한민국 얘기 별로 안 나와요. 서문에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겁니다. 탈세계화에. 그건 분명해요.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나라니까. 중국은 무역으로 오히려 먹고 살았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나 LG엔솔이나 SK 하이닉스가 있는 대한민국 어찌 될 것인가? 되게 암울하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중국이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은 그래도 1.32명이니까 우리나라 0.78명보다 0.5명이나 더 많은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은 그쵸 인구들을 갖고 있죠. 근데 인구가 두 명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쵸 두 명보다 적게 나면요 인구는 무조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0.78명이니까 그냥 조만간 있으면 4천만이고 몇십 년 안에 그 3천만 일제시대 때 이후 다음에 6.25 전쟁 이후 수준으로 전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건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 헬조선에 왜 AI를 날려고 하겠어요. 어차피 지옥인데. 근데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아 대한민국에게는 민족 대한민족에게 대한국민 한민족에게는 어떤 문제 해결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엔 어떤 위기가 올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도 말을 아낍니다. 이거는 너무 큰 이슈죠. 전 세계가 뭐 겪어보지 못했던 저는 제가 볼 때 독일이 히틀러가 소련을 쳤을 때 소련 정도의 아마 출산율이 그때 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 수준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에게 어찌 미래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쵸 피터 자이안도 어떤 조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워요. 피터 자이안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 일본일까요? 친일파이며 반중파인 자이안은 그죠? 제가 이런 재밌네요. 일본은 곱게 늙는다요. 곱게 늙는 노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아, 진짜 재밌어. 정말 일본이 곱게 늙는 노인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착각은요. 지금 자기가 이제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 나는 이제 아직도 찬물로 냉탕에 가서 나는 그 목욕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강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발 저는 이 피터 자이안의 말처럼 제발 일본아 곱게 늙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일본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그렇게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지금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일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국힘을 지지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터 자이안은 그래서 더민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그죠? 예, 우파 보수 어떤 보수 지정학자가 됐지만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을 칭찬하느니 일본의 해군력이 막강하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아시아를 더설할 때 그쵸 한국한테 그쵸 아시아의 패권을 그쵸 아시아의 어떤 아시아 지점장을 줄 일은 전혀 없고 일본에게 지점장을 주고 갈 거란 얘기예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저는 미국은 소피아 선택에서 한국과 일본을 양쪽에 다 손을 쥐고 하려고 하지만 바이든도 그렇고 아마 트럼프도 됐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요. 그냥 될 것도 없이 일본만 선택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어떤 반미 정서를 약간 부추기면서 우리가 그죠 일본에 다시 식민지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유럽의 패자는 정해져 있답니다. 독일이 결국엔 소련과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와 힘이 많이 빠질 거고 결국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독일이 프랑스에게 자리를 넘겨줄 것이고요. 지중해의 패자는요. 또는 이 자이아는 터키 지금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이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란을 끔찍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에 적의 적은 친구라는 입장으로 그쵸 철학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합동으로 이란을 충분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보면은 결국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들이 그 지역의 패권회가 맹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와 터키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공미가 평가를 하자면 참 좋은 책이고 근데 정말 이런 언제나처럼 매력적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겠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죠? 찬성을 넘어서 그쵸? 감탄할 정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예측에는 그죠? 모든 사람의 예측은 매리학자들은요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정말 중국이 2040년 이전에 훨씬 빨리 멸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 보면 이 피터 자이언의 말처럼 수시로 정말 무정부 상태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집단 기아를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한 번도 중국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사람 중국에서 식인이 그 다반사였던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그런 돌발 변수를 물론 이제 그거는 돌발 변수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 외에 돌발 변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챗GPT 같은 것도 돌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문 말고도 본문 곳곳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외에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얘기가 너무 많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저는 결국 미래는 먹고 살려면 그죠?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이. 원자재랑 식량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맞아요. 이 사람도 원자재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원자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유일하게 원자재에 투자했던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식량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식량이 무기가 될 것이고 그럴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될 겁니다. 중국은 언제나 식량이 모자랐으니까요. 그럼 지네들끼리 항상 그랬듯이 잡아먹겠죠. 예. 여하튼간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여하튼간 그런 분들이 읽거나 뭐 이제 특히 10대나 20대나 30대처럼 중국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의 책은 저의 이 리뷰는 아마 그 책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논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